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오산 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첫 번째 홍보에 오산 우미린 센트럴시티 주변 경관 조경을 포함해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너무나 많은 조회수와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미린 센트럴시티의 조경은 제가 바라본 수원, 동탄, 오산 중에서 역대급이지 않았나. 너무나 아기자기하고 공간의 활용도가 너무 높았고, 그리고 어떤 조화로움이라든지, 그리고 단지 앞, 측면, 뒷부분까지 어느 하나 눈에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구성이 예뻤습니다. 정말 저도 우미린에 입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예뻤었고, 특히 단지 측면에 그러던 그 휴게 쉼터가 너무나 넓은 공간으로 아이들과 함께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안전하게 도로에서 좀 벗어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그리고 뒷동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또 부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너무나 부러움의 단지가 아니었나. 정말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좀 더 많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 조경을 영상으로 좀 담고 싶었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게 너무나 아쉬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공동구매 선정 업체가 되었고, 현관 중문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문다소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박람회에 참가하고 저에게 구매를 하시는 이제 입주민 분들을 또 찾아뵙고자 단지를 방문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단지 내부를 꼼꼼하게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그 첫 인상의 어떤 그런 너무나 멋스러움을 다시 한번 좀 느껴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홍보에서는 각 타입별 현관의 모습을 3D로 제작을 하고 그 3D 안에서 여러 가지 저희 문다수에서 취급하는 시공할 수 있는 중문을 실제 현관에 설치해 보면서 어떠한 부분을 참고해야 되고 또 어떠한 중문은 이러한 멋스러움과 장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제가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중문에 대해서는 큰 고민 없이 우리 집 가정 구성원과 우리의 생활 패턴에 맞는 중문은 어떤 형태의 구동 방식을 운용하는 중문을 선택해야겠다라는 결론을 아주 쉽게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59 B타입 292세대 지금 앞에 보이는 평면도가 해당 타입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팬트리 옵션이 되어 있는 형태로 대부분 되어 계시는데, 자, 이 평면도를 3D로 한번 제가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관, 자, 현관, 화장실, 작은 방, 그리고 주방 공간, 그리고 안방,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 여기 화장실, 그리고 이 드레스룸 쪽에 화장대 부분에 옵션이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지 않은 이런 빈 공간인 옵션에 세대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공간 분리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9 B타입의 방화문의 넓이는 93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관에 중문을 설치했을 때 93cm 이상만 넓으면 모든 물건은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선 일단 오산 우미린 59 B타입의 현관의 넓이는 1m 2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눈여겨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이제 또 여러 가지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디테일하게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이 눈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거든요. 자, 우선 일단 보게 되면 우미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거실 쪽 벽과 그리고 이쪽 신발장 부분에 이쪽 돌출 부위가 수평하지가 않습니다. 평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석과 이 강화마루의 이 경계선이 재료 분리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재료 분리선을 필두로 해서 중심부로 해서 이쪽으로 약
미리가 그러니까 5cm 정도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돌출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수평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이 맞지 않는 부분을 고려해서 중문을 시공을 하여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부분의 마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쪽 벽과 이쪽 면의 수평을 맞출 것이냐 또는 맞추지 않고 시공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선택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는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저희 문다소에서는 폴드 스윙 도어라는 제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폴드 스윙 도어는 앞으로 밀어도 되고 잡아 다녀도 되는 이런 양방향성 여닫이 도어입니다. 우선 하단부에 레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청소에 대한 생활의 편리성도 상당히 편하고요. 발걸림도 없고 그리고 약 85%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 현관 방화문의 넓이보다 더 많이 열리는 형태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드 스윙 도어가 어떠한 중문인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도 불투명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의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밀고 들어와도 되고요. 또 이렇게 잡아다니거나 밀어버리고 나가시면 자동으로 반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반자동형 중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단에 레일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용이하고요. 3분의 1 지점과 3분의 2 지점 정확히 이야기하면 4분의 3과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부분에 있어서 이 면과 이 면 사이에 이렇게 틈새가 보이시죠?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고무 가스켓을 사용을 해서 완전히 닫혔을 때 밀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밀폐된 부분에 이렇게 보여지는 이 틈새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도 이 공간이 그 손가락만큼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고무 가스켓이 아이들의 손김 사고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와이어형 와이어 시스템의 댐퍼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쪽 열려있는 부위에 아이가 손을 대고 기대어 있어도 문이 닫혀도 전혀 손김에 의해서 상해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폴드 스윙 도어는 한마디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문을 추천해 달라라고 문의하시면 1번이 바로 폴드 스윙 도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반자동형 시스템이 바로 폴드 스윙 도어 여닫이 제품이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폴드 스윙 도어를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이렇게 이쪽 끝단으로 우리가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가구나 집기나 벽이나 목공을 들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끝과 끝 부분이 맞아지는 곳에 마감이 이루어져야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도와서 보면 이 공간과 이 공간에 여백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 부분을 우선 일단 제가 한번 막아 보겠습니다. 저희 문다소의 시공팀은 목공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목공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기역자 형태로 또는 박스 형태로 가벽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끝단 형태로 이렇게 오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전체 넓이가 13cm 정도 되고요. 저희 폴드 스윙 도어가 약 85cm, 88.5cm에서 9cm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아이를 저희가 만약에 이쪽 끝선에다가 맞춘다라고 하면 이쪽 끝선은 거의 맞거든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쪽 끝선에 오게 되면 우선 일단 이쪽 보시면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쪽 이렇게 대리석 디딤돌 부분에 약 한 5분의 1이나 이 지점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마감이 좀 불안한 느낌들이 나죠. 그렇지만 사람의 성향이나 시선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게 예뻐 보이는 공행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적게 걸 힘을 받는 거거든요. 이 지금 신발장 옆에 이 부분이 약 18T, 그러니까 11.8cm 정도 되는 두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주 얇게 이 정도의 사이즈를 만들어서 요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형태보다는 1차적으로 좀 깔끔한 마감을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이쪽 끝단선에 물려서 네, 이렇게 지금 이 빨간 부분은 당연히 빨간색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벽체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색깔을 레드 계열로 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잡이가 거실 방향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문이 열리는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 이쪽 현관에서 들어오는 동선의 최단 거리를 만드는 게 바로 손잡이 방향이거든요. 만약 손잡이가 이쪽에 있으면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잡이 방향은 항상 거실 방향에 위치하는 게 올바른 정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역시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이쪽에 손잡이가 있는 게 편하다, 사용하기에. 그러면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자율적으로 선택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문다소 같은 경우는 현재 중문을 시작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1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면에서도 규모, 전국의 규모를 따지보면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문다소는 한샘에 납품을 하고 있는 OEM 생산 공장입니다. 대형 브랜드에 직접 OEM 오다를 받을 정도로 청결하고 그리고 안전한 그리고 세심한 그리고 프리미엄급 자재를 사용한 제조 공장이라는 말씀. 그리고 공장이기에 앞서서 브랜드라는 거 한 번 더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폴드 스윙 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잡이 방향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자, 열려있을 때 한번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접혀서 열리는 구동 방식을 좀 전에 보셨죠? 자, 이런 식으로 네, 아주 깔끔하게 이 방화문 넓이만큼 이상이 열리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렇게 열리는 거죠, 유리.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뭐 투명 유리 뭐 여러 가지 뭐 패턴이 있는 유리 많이 선택을 하시지만 사실 이제 트렌드 되는 그 시점에 그 현재의 시제의 시점에 유행하는 트렌드들은 사실 한 1년만 지나면 상당히 좀 이렇게 트렌드가 처진 느낌이 나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디자인들은.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뭐 현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실, 주방, 침실처럼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고 뭐 길어야 5초에서 7, 8초 정도의 잔류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현관은 되게 좁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투명한 느낌과 좀 더 여러 가지 패턴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공간이 좀 더 복잡한 느낌보다는 요즘은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좀 더 개방감이 넓고 단순한 디자인을 조금 더 선호하고 계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 또한 어느 정도의 트렌드나 흐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절대 정답은 아니라는 거 고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전체적인 인테리어의 컬러감과 디자인적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준하고 그리고 예산에 준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정답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를 이렇게 실제로 한번 설치를 해봤고요. 그러면 타 아파트에 설치된 폴드 스윙 도어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여러 가지 옵션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실제 타 아파트에 설치된 모습입니다. 자, 우선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저 중문은 언제 시공하는 게 가장 적당한 타이밍일까?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현관 중문에서 최초의 중문이 이제 출시되었을 때
청소 전에 무조건 시공을 했었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는 거의 인테리어 설치물이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천장이나 바닥에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대부분 이사 전에 저희가 시공을 많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즘은 이사 이후에 시공을 진행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이유는 고객님들께서도 대략 짐작을 하고 계시겠지만, 가구나 가전이라든지 대형 품목들이 이 좁은 현관으로 들어올 때 사람이 이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찍힘이나 스크래치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좀 겨우 많습니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바닥의 보양과, 그리고 비닐 형태로 복도를 커버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 유입되는 공기 중의 먼지를 차단하고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먼지나 흠집이 나지 않도록 바닥을 이제 보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재를 재단하고 이런 과정에서 현관과 그리고 외부에 조금은 이제 저희가 깔끔하게 에어 브러셔로 청소해서 나가지만 자녀의 아주 좀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 모서리나 이런 부분에 좀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 사실은 스크래치나 이 찍힘이 발생하면 이게 뭐 비용적인 부분들, 뭐 이제 그 규칙 사유가 있는 업체 쪽에서 다 배상을 하겠지만, 새 제품이 이제 또 수리를 받아야 된다는 그 부분들이 사실 입주 초기에 새 아파트에 사실 좀 좋진 않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기 위해서 이후에 하는 거고, 사전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사할 때 현관에 계속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 문다수에서는 입주 이후에 개별로 시공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 문다수는 가장 많이 판매되고 초이스하는 컬러가 약간 화이트 계열인 것 같아요. 코튼 화이트 컬러라고 해서 흰색과 아이보리의 컬러가 살짝 믹스되어 있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흰색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제 색이 바라는 것처럼 그 컬러인데, 이 컬러가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좀 더 한 톤 밝은 톤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면 화이트 계열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때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 큰 장점이 있어서 가장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렇게 문틀 색상 변경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는 불투명 유리입니다. 그리고 손잡이 골드, 그리고 화이트, 블랙 세 가지, 그리고 유리의 테두리, 유리 라인 보이시죠? 이것도 화이트, 블랙, 골드. 이걸 손잡이하고 같은 색깔로 믹스하셔도 되고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는 투명, 불투명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 유리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불투명 유리가 있고요. 이쪽 측면에는 전체 코튼 화이트 컬러 유리 라인도 화이트고 손잡이만 골드로 포인트를 주셨는데, 어떤 집안의 어떤 구성원과 생활 패턴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하지만 우선 일단 중문의 이 현관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쪽 공간이 훨씬 좀 넓은 느낌이 나죠. 이게 바로 이제 개방감에 대한 부분인데, 불투명과 투명은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감안하셔서 유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문을 보게 되면 이 컬러는 매트 베이지라는 컬러입니다. 상당히 좀 푸근하고 따뜻한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사실 이 컬러가 좀 많이 선택을 받고요. 여름이라든지 봄, 가을에는 이 화이트 계열들이 좀 많이 선호가 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유리의 테두리, 유리는 투명입니다. 테두리 흰색, 매트 베이지 컬러의 손잡이를 라인과 맞춰서 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하단은 이제 마금이라는 옵션이거든요. 여기는 실제로는 어떤 무게 밸런스가 아래로 내려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느낌이, 안정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이 보여지는 거를 시선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다의 하단을 막는 고시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능과 또는 어떤 내 시선에 그런 부분들을 신발에 어떤 정렬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시선에 신경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아래 하단 옵션을 선택을 하셔도 방법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개방을 했을 때는 이렇게 85%의 개방감이죠. 그래서 이 정도이지만 지금 현재 1m 20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 현관이. 그래도 이만큼 개방감이 넓게 보여지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모르세로 유리입니다. 아래 하단을 막았고요. 이 모르세로 유리가 상당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투명을 하고 싶은데 좀 답답하고 몽환적인 느낌들이 나는 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좀 시원한 어떤 방향의 흐름을 가지고 담고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초이스를 받고 있는 유리입니다. 동일한 유리고요.
전체 통유리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코튼 화이트 컬러에 유리 라인과 손잡이를 골드로 동일하게 이제 하신 건데, 이 부분도 불투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의 어떤 시원함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많이 답답하지는 않는 느낌이 좀 나고요. 자, 이렇게 꼭 화이트 계열뿐만 아니라 그린 계열이라든지 파스텔 톤도 여러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의 어떤 조화로움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신다고 하면 컬러를 선택하셔서 포인트를 주셔도 충분히 독특한 현관의 모습을 연출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우드톤 계열도 가능합니다. 유리를 분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유리 테두리도 블랙 형태입니다. 지금 이 블랙 형태 같은 게 좀 상당히 좀 큰데요. 요게 지금 개선되기 전 버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라인이 두껍게 보여지죠. 하지만 이제 이 부분보다 프레임의 우드 계열 이 느낌을 좀 많이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망임유리일 때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유리에 전체 화이트 계열의 손잡이 블랙.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르세로 유리입니다. 그리고 샴페인 골드 컬러인데요. 이 샴페인 골드 컬러가 상당히 채도가 진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은은합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은은하고 고급스러움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의외로 이 샴페인 골드 컬러가 좀 많은 선택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을 막은 상태에서 조금 더 진한 골드 계열로 손잡이와 유리 몰딩, 유리 쫄대를 이렇게 포인트를 좀 주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유리도 이렇게 다양한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또 많이 판매가 되는 형태를 바라보면은 대체로는 투명 유리가 그리고 그와 동등하게 약간 브론즈 유리 이런 형태로가 가장 많이 초이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불투명을 선택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모르세로 유리를 한 번 더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따뜻한 느낌은 매트 베이지, 그리고 깔끔하고 개방감 있는 형태는 투명 유리의 밝은 컬러, 화이트 계열 컬러를 하시게 되면 좁은 현관을 아주 넓은 공간으로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산뜻한 공간을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폴드 싱글은 여기서 설명을 마쳐드리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 중문에 대해서 한번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이 아니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창의 디자인이 있고요. 그리고 유리를 이렇게 분할해 나가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구, 그리고 한 번 분할하면 1구, 2구가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분할하면 1, 2, 3, 4, 4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분할하게 되면 총 6면이 분할되기 때문에 6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슬라이딩은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이렇게 분할이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요즘 뭐 원슬라이딩은 이렇게 아치 형태의 디자인을 너무나 많이 선호하시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까지 모두 다 커스터마이징 또는 선택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4구 디자인을 한번 제가 설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면과 이쪽 면은 자, 공간에 수평이 맞지가 않습니다. 벽면의 수평이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이죠. 자, 원슬라이딩은 벽에서 수평되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설치되는 위치는 가장 많이 돌출되어 있는 끝선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자, 이쪽 벽은 지금 한 100mm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디딤돌로부터 약 50mm, 5cm가 튀어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튀어나온 게 걸레바지입니다. 보이시죠? 걸레바지. 그 다음보다 더 튀어나온 게 바로 팬트리 도어의 이쪽 측판입니다. 이게 18T거든요. 18T, 1.8mm 정도 되는 거고요. 18mm, 그러니까 1.8cm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는 1.2cm 정도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끝단에 맞춰서 시공이 되는데요. 자, 그 부분은 어디가 끝단이 되느냐? 이 상단 레일이 이 끝단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고요. 자, 위치는 어디 위치가 되느냐? 이쪽 부분까지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쪽, 자, 요 선까지 이렇게 우선 일단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이렇게 가장 최대 돌출된 부위에 수평선으로 일치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비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는 항상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막아야 된다는 게 현관의 어떤 모습이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돌출 부위를 가벽을 세웁니다. 가벽을 이렇게 세워서 공간을 메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뭐, 메워주면 완벽하게 밀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우선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면 이쪽 부분. 자, 이쪽 부분이 지금 이 팬트리 선반이 도어가 더 많이 튀어나와 있었고, 이쪽 부분이 좀 들떠 있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도 역시 막아야 됩니다. 이쪽 부분은 코너 부분에 걸레바지를 커팅을 해서 이쪽 코너 몰딩을 세워서 그 공간을 메워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런 몰딩 보이시죠? 이런 몰딩을 만들어서 여기에 딱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차단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선 일단 원슬라이딩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쪽 공간이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공간에 가벽을 세워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둔탁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신 분들은 반대로 파티션형. 자, 이렇게 파티션형 기역자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은 이제 모헤어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밀폐가 되게 됩니다. 우선 지금 이 중문이 좀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쪽으로 더 많이 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온 상태에서 네, 여기에 모헤어가 들어가면서 이 공간이 완벽하게 밀폐가 된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네. 이 파티션 형태의 원슬라이딩 형태의 알루미늄 바로 만들어지는 파티션을 이쪽에 세워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밀폐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m 20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 벽은 한 5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 4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95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원슬라이딩 개구부의 넓이가 이쪽보다 더 넓은 거죠. 그러면 문이 다 이렇게 안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자,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바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 여기는 1m 20이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제 도어가 열려야 되니까요. 자, 우선은 자, 한번 제가 도어를 그럼 한번 열어 볼게요. 네. 이렇게 열리니까 우선 일단 여기까지만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약 한 25cm 정도가 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딱 요 정도 사이즈인 거죠. 요렇게밖에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열려 있는 상태로는 다 못 열게 되니까요. 요 정도 선상으로 하고 요 상단부 레일의 위치를 다 열리는 지점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레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중문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게 되죠. 자, 그럼 우선 일단 여기 문을 못 엽니다. 요 도어를 한번 볼까요? 우선 일단은 이 팬트리 도어를 자주 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요렇게 열어야 되는데 이 중문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 열렸을 때는 이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열려 있는데 무심코 이제 아이가 끝까지 밀어버리면 이제 문에 이제 충격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상단부의 레일의 이 길이와 잠시만요. 너무 많이 갔구나. 네. 여기 상단부의 이 두께보다 여기 팬트리 도어의 이 처마가 더 길어요. 그래서 문이 열립니다. 전혀 상관은 없고요. 하지만 이제 문이 이쪽 끝까지 갔을 때는 이렇게 도어가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간섭이 되게 심하다는 거.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아이들이 끝까지 문을 이렇게 열어버렸을 때 만약에 이제 짐을 여기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한 번은 이제 참고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희가 타 단지에서 한번 어떤 입주민분들께서 하셨던 이제 형태가 있는데요. 이렇게 공간이 떠 있는 부분을 이 공간을 선반장으로 이렇게 들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짠, 엄청 빨리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선반장을 여기에 이렇게 이제 놓게 되는 거죠. 조금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조금 살짝 제가 조정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문이 네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완벽하게 밀폐가 되기도 하고 이쪽에 수납 공간을 또 별도로 만들기도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되기 전에 미리 여기에 선반장을 짜서 이렇게 시공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갖고 비용은 좀 들 수 있겠으나 뭐 이게 언밸런스한 이 공간을 또 이렇게 선반장으로 채워준다고 하면 뭐 또 그 나름대로 어떤 공간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뭐 세대 집들과 뭐 비교할 내용은 아니지만 좀 더 인테리어적인 감들이 좀 더 완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게 되면 이제 스위치는 당연히 문을 열었을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거, 그 부분을 좀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제외하고는 뭐 시공 설치되는 부분들 전혀 문제가 없고 전체 다 개방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원슬라이딩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타 단지의 실제 시공된 이제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화이트 계열의 중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 내부도 화이트 계열로 좀 리모델링한 이제 형태입니다. 전체 통유리로 강화 처리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투명 유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깔끔하고 투명한 진짜 벽, 완전히 이제 넓어 보이는 개방감이 좀 우수하죠. 그래서 이런 통창의 매력은 어떤 개방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한번 지금 저희가 가상으로 설치했던 사구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유리는 이제 모르쇠로 유리로 불투명하게 처리를 하신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내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좀 더 이렇게 가름을 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시는 것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은 반대로 동일한 디자인인데 여기는 이제 한 1m 한 5cm 정도 되는 현관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1m 15 정도 되는 현관 사이즈니까 우미리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한 5cm 정도 좀 더 넓은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작은 현관이 절대 아닙니다. 큰 현관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불투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여기까지가 현관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 앞에 끝에 보이는 방까지가 현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공간의 넓음이 시각적인 어떤 착시라고 하긴 그렇고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명 부분들이 좀 더 산뜻하고 어떤 좀 개방감 있는 쾌적한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자,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판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보이는 걸 좀 시선을 차단할 수 있고,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좀 화이트 결쪽들이 좀 많이 선호되는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처럼 신발장 부분이 블랙이라고 하면은 약간 흑경이나 이런 어두운 계열이라고 하면 이렇게 블랙으로도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유리는 이제 망임 유리를 좀 안전하게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동일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단을 막고 유리를 다시 한번 재분할한 상태에서 큰 유리는 망임 유리로 하시고 여기 투명 유리. 자,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각 분할 창에다가 다양한 디자인의 유리를 종류를 삽입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디자인은 좀 다르지만 형식은 사구입니다. 모델은 사구이고 유리는 브론즈. 브론즈는 브라운 계열의 컬러를 상당히 채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불이 꺼지면 이쪽 공간이 되게 어둡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어떤 시선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수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다 들어가면 요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잡이만큼은 덜 열린다라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이 트렌드가 되어 있는 간살이죠. 간살 디자인, 세로 형태의 라인을 간살이라고 하고요. 꼭 세로뿐만 아니라 가로줄 형태도 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문다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세로줄에 이 한 세트가 이 느낌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대부분 4세트나 5세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세트당 단위가 뭐 금액대로 추가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기본 구성 말고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채워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전체를 다 채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살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느낌만큼 채울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와 동일하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채웠고요. 컬러는 이제 내추럴 우드로 이제 랩핑을 한 겁니다. 기본은 이제 저희가 이제 도장을 하게 되는데 이 도장보다는 이제 내추럴 우드 컬러가 너무나 이제 유형을 많이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랩핑을 한 모습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대부분 간살 같은 경우는 뻥 뚫려 있는 느낌도 좋겠지만 이렇게 뻥 뚫려 있게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조금은 상당히 좀 어지러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불투명 처리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많이 보여졌거든요. 이제 사람마다 보여지는 이제 시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유리 부분도 한 번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닫혔을 때 열렸을 때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르세로 유리에다가 이렇게 아래 하단을 내추럴로 우드 랩핑을 해서 아래 하단 마감을 해도 상당히 느낌은 레트로풍이 물씬 풍기면서도 좀 심플한 느낌, 약간 현대화된 느낌들이 좀 많이 물씬 나는 그런 현관의 모습을 좀 연출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방구의 아치가 있습니다. 위아래 다 할 수 있고 위에만 할 수 있고 아래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상태에서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인데 샴페인 골드 컬러예요. 그리고 유리는 일반 투명인데 부투명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방구의 아치가 있고 코너 아치가 있어요. 이 코너 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일한 위치 또는 사선의 위치, 전체 사면을 다 아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 보여지는 느낌들이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은 더 추가되지 않습니다. 이제 아치에 대한 비용, 기초 비용은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아치를 선택하고 이제 이 아랫부분 좀 밋밋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가로바를 넣으셔도 돼요. 가로를 넣어서 디바이딩 된 모습으로 조금 더 여백의 밀을 너무 공하게 하지 않고 적당한 라인 선상에서 면을 분할했을 때 느낌도 상당히 디자인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코너 아치를 양쪽으로 대각선으로 이제 주셨던 모습이 되겠고, 샴페인 골드고 아래 하단에 라인을 맞고 유리를 불투명 이런 형태로도 진행을 하셨고, 안방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현관을 원슬라이드를 많이 진행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이 이제 제공이 돼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상단에 아치에 아래는 이제 모르쇠로 유리 이런 형태로도 좀 많이들 하고 계신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자동문입니다. 자동문 같은 경우는 1m 50 정도 1m 50은 이제 3연동 부분이고요. 이제 원슬라이딩은 기존의 사이즈의 원슬라이딩 자동도 충분히 다 설치가 가능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밖에서는 센서로 문이 열리고 안에서는 스위치 터치를 통해서 열리거나 닫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 그리고 자동문 같은 경우 이제 모터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 안쪽에는 이렇게 큰 이런 모터 룸이 이렇게 장착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집안 내부에 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첫 인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현관인데, 이 현관의 인테리어감을 진짜 극상으로 올릴 수 있는 중문을 추천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도 원슬라이딩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원슬라이딩은 되게 심플하고 공간의 개방감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디자인의 변화무쌍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첫 입주하시는 우미린 센트럴시티 내 세대, 내 집의 현관을 멋스럽게 꾸미는 선택을 저희 문다수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원슬라이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음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대칭 여닫이 주문입니다. 아실 거예요. 4분의 3 정도의 문과 4분의 1의 고정문. 이 고정문은 이제 반고정이니까 열리는 이런 형태로 되게 많은 선택을 받는 주문 중에 하나예요. 자, 우선은 아치형으로 이번에 한번 해볼까요? 자, 아치형으로 해서 비대칭 여닫이 주문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끝단으로 가야겠죠? 네, 우선 일단 요 코너 몰딩은 제가 잠시 이동을 시켜 놓고요. 제가 설명을 이제 앞서서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쪽 끝스라에 맞추게 되면은 끝단에 맞추게 되면 대리석 끝단으로 이렇게 맞아집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대리석과 재료 분리선 이 부분에 이 중문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 어색한 부분이 마감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이 공간의 여백을 이제 저희는 이제 목공으로 이렇게 맞게 된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 공간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막혀주는 거죠. 아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얘가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막혀진다는 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잡이가 이쪽에 있으면 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들어올 때 좀 돌아가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손잡이 방향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 방향 쪽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형태의 가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또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뭐 너무 이 가벽을 세우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쪽 끝단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이쪽 끝단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 일단 이쪽으로 오니까 이 가벽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그냥 이 정도까지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 이 아랫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인테리어가 진행되다가 스탑된 느낌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철지 위치는 이쪽으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요. 혹 뭐 팬트리라든지 어떤 이런 추가적인 무언가를 또 하실 부분이 인테리어를 하실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냉장고장을 옆에 측면에 짜가지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세워줘도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스위치가 당연히 여기 있어서 다행인데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쪽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상당히 난해했던 경우였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비대칭 여닫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우선 일단 요건 아니니까 요거는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네. 우선은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가벽을 세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너무나 예뻐요. 실제 현관에서 바라볼까요? 네, 이런 느낌이 나죠. 뭐 많이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치 원슬라이딩하고도 느낌이 좀 많이 비슷해요. 이제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이런 변화무쌍한 인테리어감들이 정말 우수합니다. 항상 보지만 되게 상당히 우수한 느낌들이 많이 나는데 모든 중문의 구동 방식에는 조금은 한 가지는 우리가 불편하다는 표현보다는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항상 다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문이 되게 커요. 그래서 회전 반경이 이 끝단 벽 끝선에서 회전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되는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열면 이 화장실하고도 좀 간섭이 있는 거죠. 또는 반대로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발은 이쪽에 벗어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문을 우리가 나갈 때 밀고 나가지 잘 잡아당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일 경우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잡아당겨서 열게 되는, 뭐 사람은 기본적으로 적응을 빨리 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신 이후에 사용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고려하지 않고 설치했다가 이게 한번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되게 싫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각 중문마다 조금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얘기 절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비대칭 여닫이 실제 설치 사례를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자,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아치의 옵션이 되게 다양하게 또는 주로 많이 접목을 시켜서 선택하시는 입주민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위아래 아치, 그리고 손잡이도 아치 형태, 위 아치, 그리고 유리를 디바이딩하는 가로바, 그리고 이렇게 전체 창 유리를 하고 윗단에만 아치를 하거나 이렇게 코너 아치, 이렇게 동일한 선상, 그리고 대각선 선상, 이런 식으로 아치가 추가 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대부분 뭐 화이트 계로 좀 많이 나갑니다.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투명 유리. 자, 이렇게 투명 유리를 위에는 선택하고 아래는 이제 불투명 유리죠. 투명 계열의 불투명 유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너 부분만 이렇게 아치를 주신 거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고 모르세로 유리를 선택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브론즈 유리에서 가장 기본형을 선택하신 모습이에요. 되게
개방감이 되게 우수합니다. 브론즈 유리. 브론즈 유리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브라운 계열의 컬러를 상당히 채도를 높여주는 형태이죠. 그래서 겨울에는 되게 따뜻한 느낌을 물씬 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아치를 주면 느낌들이 이렇게 팍팍 변하게 됩니다. 네, 완전히 다른 도어라는 느낌들이 날 정도로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아치와 그리고 모르세로 유리 그리고 손잡이도 아치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 자, 이 모습을 이렇게 옆으로 넘기게 되면 불투명과 투명 이런 형태로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투명 유리, 불투명 그리고 손잡이를 이제 기본형으로 바꿨을 때 이 느낌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냐면 개방감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딱 이 공간이 막혀 있는 느낌이 나지만 여기는 많이 이제 오픈되어 있는 느낌이 나고요. 하지만 이 부분도 프라이버시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르쇠로 유리를 택하는 것도 되게 디자인틱한 느낌들이 많이 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랩핑을 통해서 오크 톤으로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손잡이도 이렇게 레버형으로도 변경이 가능하세요. 아래 하단을 분할할 수도 있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 기본형에다가 모르쇠로 형태로도 가져올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기본형의 유리는 이제 그레이 유리입니다. 그레이 유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브론즈 유리의 어떤 채도가 좀 이렇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분들은 이렇게 그레이 계열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은은하면서도 좀 이렇게 무게감 있고, 그리고 또 더 어두워지면서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라서요. 자, 그리고 이렇게 코너에 이렇게 아치를 주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에서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거라,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불투명으로 하는 게 좀 더 어떤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는 불투명 유리를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목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도 좋긴 하지만 불투명 유리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실제 설치된 사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컬러도 변경 가능하시고, 유리의 불투명에 의해서도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기본형으로 하더라도 개방감이 정말 우수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중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버서블 도어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문다서는 이렇게 원창, 통창으로 된 도어, 도어가 원슬라이딩처럼 좌우가 아니라 이렇게 여닫이 형태로도 가능하는 이런 개방감이 정말 우수한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이 도어를 이제 리버서블 도어라고 하는데요. 실제 영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기본적으로 일개 도어가 하나의 도어가 회전하는 방식이라서 1m 또는 1m보다 작은 현관도 이 리버서블 도어로 충분히 방풍이나 방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방을 했을 때 95%까지 열리는 형태라서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리버서블 도어도 역시 폴드 스윙과 동일하게 부드럽게 열리고 편리하게 자동으로 반자동으로 닫히는 형태가 되고요. 레일이 없기 때문에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편안하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런 리버서블 도어도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중문들 설치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시공이 되겠죠? 시공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가벽체를 만들어서 이 벽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으니까요. 자,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 거실 방향, 그리고 느낌을 이제 보면, 자, 이렇게 개방감이 되게 우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게 우수하다는 부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이 문 하나가 회전하는 거라서 이 회전 방향이 조금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비대칭 여닫이, 방금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비대칭 여닫이만큼의 회전 방향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정도 보이시죠? 비대칭 여닫이는 여기를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리버서블 도어는 문 하나가 이제 회전하지만 요 정도 선상에서의 전체 개방했을 때 요 정도의 느낌이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잠시만요. 이게 기본적으로 1200이니까 1100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1100, 200에서 1150. 네. 한 요 정도 선상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조금 센터를 맞춰야 되니까 네, 요 정도 네, 요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정도 네, 한 1008cm 정도 선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도 반자동형이라서 그리고 레일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엄청 편하고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원 슬라이딩 형태를 이제 이렇게 여기 도어의 간섭이라든지 스위치 간섭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여닫이 형태 폴드 스윙도는 리버서블 많이 선택하시는데 사용감 같은 경우는 이제 폴드 스윙도 훨씬 좋고요. 실제 이제 1200 사이즈보다는 1100 아래 사이즈에는 이 리버서블 도어가 상당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박람회장에서 또는 저희 쇼룸에 방문하셔서 실제 사용감을 한번 체감을 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설치된 모습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이렇게 문 하나 형태입니다. 예, 중간에 이렇게 디바이딩 된 선이 없어요. 세로바가 없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하고 지금 여기는 약 1m 5cm 정도 되는 현관이거든요. 좀 많이 작죠. 그래서 좀 작은 현관에는 주로 이 리버서블 도어를 되게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열렸을 때 이제 95%가 개방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개방감은 가장 우수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투명 처리를 하고 자 이렇게 팬트리 도어라든지 이런 이렇게 외부 공간의 작은 부분들은 이런 리버서블 도어를 많이 하시긴 해요. 그래서 현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여기 59 A, B, C, D 같은 경우는 다 1m 20 정도 선상의 사이즈라서 이 리버서블 도어를 뭐 충분히 설치할 수도 있고요. 원 슬라이딩이 싫다라고 하면 이 리버서블 도어를 충분히 선택하시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레이 유리이고요. 아래 하단 마금 그리고 유리의 테두리 끝 라인과 아래 하단의 라인에 어떤 포인트를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전체 개방감 그리고 이렇게 세로 유리를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우수하고 이게 통창의 개념이라서 개방감은 정말 우수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한 번쯤은 이 리버서블 도어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우드 컬러 매트 베이지예요. 매트 베이지 컬러도 사실 이 투명 유리나 여기 현관이 이제 바라 보이면서 현관과 주방이 일직선에 있는 이 지금 도어거든요. 계고부거든요. 출입구.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하게 됨으로써 이 밖에서 보이는 안에 내부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가 된 거고요.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동일한 아파트예요. 동일한 아파트이면서 타입이 좀 다른데 약간 마감재 컬러가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전체 화이트 컬러에다가 모르세르 유리 여기는 이제 일반 사틴 불투명에다가 매트 베이지 컬러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화이트 계열이 조금 더 넓은 느낌들이 좀 나고 깔끔한 느낌들이 나고요. 이런 컬러 포인트들은 조금 따뜻한 느낌들을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에 대한 컬러 포인트도 집안의 컨셉에 맞게 좀 잘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집안에 어떤 통일감 있고 원하시는 어떤 그런 방향들을 좀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리버서블 도어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이제 삼연동 도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연동 중문을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미린 같은 경우는 이제 1m 20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현관의 구조상 삼연동도 확장형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끝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끝까지 왔을 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약 한 4cm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약간 돌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연동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중문 중에 가장 방풍이나 방한 효과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익숙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에 이제 예전에는 이 프레임들이 되게 두꺼웠거든요. 상당히 두꺼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6cm입니다. 정말 초슬림이거든요. 정말 초슬림이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보여드려 보면은 요 정도 지금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한쪽을 이제 막아서 이 팬트리 선반장이 가려지게끔 이 판마감을 한 거고 여기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6cm의 아주 얇은 초슬림 형태로 삼연동이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불투명 유리 형태로 좀 찍혔는데 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드레스룸입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삼연동 부분이 대부분 좀 약간 수동 형태라서 문이 팍팍 닫히는 이제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오산 오미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댐퍼가 장착된 삼연동을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댐퍼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길이가 확보가 이제 돼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오미린 같은 경우는 댐퍼를 장착할 수 있는 길이가 충분해서 반자동형 형태의 댐퍼를 시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삼연동 댐퍼가 설치된 삼연동 중문이거든요. 이렇게 갈 때 잡아다니면 마지막에 원슬라이딩처럼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고, 중간에 이제 이 도어가 이 문을 꽉 닫히면 덜컹거리는 현상이 대부분 있거든요. 구형이라든지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저희 문다소 같은 경우는 닫았을 때 가운데 문이 전혀 덜 이렇게 위아래로 툭,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이 두 번째 문을 끌어가거든요. 이제 끌어가는데 빠르게 가다가 마지막에 끝에 딱 걸렸을 때 이 둘째 문이 덜컹 하거든요. 그런 게 가장 고질적인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 없이 네,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닫히는 이런 형태의 댐퍼가 장착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미린 센트럴 시티 같은 경우 현관에 이 삼연동 확장형 사이즈를 1m 60cm가 되니까 상당히 큰 거죠. 이 정도를 설치를 했을 때 만족감은 상당히 우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연동을 생각하시는 고객분들께서도 전혀 저는 괜찮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렇게 슬림한 제품들인데, 이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제 열어야 돼서 돌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스위치 간섭과 이 팬트리 도어가 열렸을 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슬라이딩 형처럼 좀 열고 싶기도 하고 댐퍼도 장착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원하실 때 이 삼연동을 설치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방풍이나 방어 효과 기능 가장 우수하니까 중문의 기능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장 삼연동의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오미린 여기 현신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건부가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B타입 같은 경우도 이 드레스룸이 옵션이 된 세대가 있고 그렇지 않는 세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않는 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간 분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안방을 이렇게 다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외창이 있고 이 외창으로 인해서 겨울에는 상당히 바람과 한기가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거실이나 현관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공간들이 아니죠. 현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추위를 잘 못 느끼는데, 안방 같은 경우는 가만히 이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 향기가 상당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여기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도어가 살짝 이렇게 떠 있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되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한 2cm 정도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새는 이 한기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도, 이 상태에서도 중문을 설치하시는 분도 되게 많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겨울이 아니라서 이제 체감이 좀 안 될 수는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계곡의 넓이가 1m 72cm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넓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삼연동 중문을 설치하는 거를 가장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제 팬트리 선반장을 짤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짜는 부분들은 뭐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제가 가서 공간을 채워내려고 이제 하는 거라서 이거는 맞진 않습니다. 이 공간이 이게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공간도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 끝까지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보게 되면 이 공간이 이제 보이니까 여기를 유리로 하지 않고 이쪽 면을, 여기 있죠. 이 면을 유리로 하지 않고 여기를 알판으로, 제가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자, 이런 형태인데, 네, 이런 형태인데 지금 초점이 안 맞춰가지고 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나무로 막게 되면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투도어처럼 보이거든요. 이 투도어, 이 문이 고정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삼연동을 설치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m 70cm 정도 되는 이 분을 소화할 수 있는 거는 뭐 삼연동이 개방감도 가장 우수하고 또 댐퍼가 달려서 이렇게 쾅 닫히는 소음도 없기 때문에 밤에 숙면을 취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게 될 때도 소리의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수한 게 삼연동이라서 드레스룸에 삼연동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저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B타입 같은 경우는 화장대를 옵션을 하지 않으신 세대는 꼭 이렇게 삼연동을 설치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장시간 이제 장시간 1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1시간이 되어서 제가 지금 혀가 좀 잘 안 돌아가는데 우선 저는 우미린 센트럴시티 공동구매 업체로서 참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59 A타입과 50 B타입이 이번 주 홍보 회차 수에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리는 이제 순서가 되어서 열심히 한번 제가 3D로 한번 제작을 해 보았고 또 제가 아는 선상 지식 내에서 어떠한 주문과 어떠한 마감들이 입주민분들께서 주문을 설치했을 때 내 집이 가장 푸근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지 어쨌든 현관 부분이 또 첫 인상이 될 수가 있는 입구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문다수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도 있지만 그리고 또 제품의 퀄리티 또 프리미엄급이라서 자신감은 있습니다. 만족도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장을 얼마나 자세하고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판매가 아니라 내 집과 같은 느낌으로 내가 거주할 때 이런 주문을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인테리어감도 조금은 보존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어떠한 전문인지를 제가 진정성 있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한번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호매실에 있는 매장에서 저희가 항상 입주민분들께서 예약제로 뭐 낮 시간 또 늦은 시간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입주민분들께서 실제 사이즈로 구동되는 자동문이라든지 그리고 폴드 스윙도어, 원슬라이딩 도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약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59 B타입 입주하시는 입주민분들의 안전한 입주를 위해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세심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주를 축하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